6.13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민주당의 독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얼마나 선전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청장 선거에 도전했던 민주평화당 이성일 후보가 무소속 이무진 후보를 지지하는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여러 방면에 활용되고 있는 드론이 농사에도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논에 직접 벽실을 뿌리는 직파 재배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오는 28일로 예정됐던 전두환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전 씨의 요청에 따라 두 달 뒤인 7월로 연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3 지방선거의 후보 등록이 마무리됐습니다. 등록한 후보 규모가 지난 4년 전 지방선거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민주당의 독주에 맞서 야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얼마나 선전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민선 7기 광주시장에 도전하는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바른미래당 전덕영, 정의당 나경채, 민중당 윤민호 후보가 등록을 마쳐 4파전을 예고했습니다. 전남지사 선거 전에는 민주당 김영록, 바른미래당 박매호, 민주평화당 민영삼, 정의당 노영태, 민중당 이성수 후보가 등록을 마무리해 5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를 아예 내지 못했고 민주평화당은 국회의원 4명이 포진해 있는 광주에서 시장 후보를 끝내 공천하지 못했습니다. 광주 지역 구청장 후보는 동구가 3명, 서구 2명, 남구 4명, 북구 2명, 광산구는 3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 전에는 각각 3명의 후보가 등록을 끝내고 치열한 본선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올해 6.13 지방선거를 통해 광주 전남에서는 모두 423명의 지역 일꾼을 뽑을 예정인데 다당제로 인한 정당 공천자들이 늘고 공천 파동에 따른 무소속 출마자들이 잇따르면서 지난 2014년 선거 때보다 후보 등록 규모가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선거에는 광주 서구갑 2명, 영암 무안신안 2명이 후보 등록을 끝내 두 선거구 모두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후보들이 등록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그리고 구청장 후보들을 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3선 이상 단체장에 도전하는 후보들의 선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3선 단체장 도전자는 민주당 이동진 진도군수 후보와 무소속 유두석 장성군수 후보 2명이고 최영식 담양군수와 목포시장에 출마한 김종식 전 완도군수는 4번째 단체장에 도전합니다. 지금까지 전남 지역 3선 단체장은 박준영 전 전남지사 등 10명이고 3선 연임을 포함해 4번 이상 당선된 단체장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서구청장 선거에 도전했던 민주평화당 이성일 예비후보가 무소속 이무진 후보를 지지하는 단일화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 단일화에 따라 서구청장 선거는 서대석 후보와 이무진 후보 간의 양자 대결 구도로 좁혀졌습니다. 이성일 예비후보는 민주당의 독주와 적절치 않은 후보를 견제하는 것이 서구의 미래를 여는 길이라고 판단해 임 후보를 지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논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농사를 짓는 일, 과연 가능할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드론 덕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손이 크게 줄어들겠죠. 드론을 이용해서 논에 벽실을 뿌리는 현장에 송정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농업용 드론이 3m 높이에서 벽실을 뿌립니다. 발화율을 높이기 위해 철분 코팅을 한 벽시가 물에 뜨지 않고 논바닥에 그대로 안착합니다. 이양 재배와 달리 벽시째 뿌리는 드론 지파 재배는 논에 들어갈 일이 없어 농가의 품이 크게 줄었습니다. 지척지척한 논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다 손으로 뿌렸어야 되는데 일단 안 그래도 되니까 그게 엄청 힘들거든요. 이 날씨에 논에 들어가서 그걸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양기로 1헥타를 모내기 하면 1시간가량이 걸리지만 드론을 사용하면 그 절반이면 됩니다. 육묘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비용과 노동력도 절감됩니다. 2양을 했을 때는 6묘에서 2양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한 3일 내지 4일 정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런 것에 비하면 굉장히 생산비 절감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이양기는 1년에 한 번만 쓰지만 드론은 파종이나 병충해 방제, 작물 생육 확인 등 여러 작물에 걸쳐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하면 하루 최대 50헥타르의 대규모 방제가 가능해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해결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5.18) 연속 기획 보도 2개 일기 순서입니다. 윤상원, 전태일 두 열사는 한국 민주주의에 있어서 상징적인 인물이지만 아쉽게도 그들의 자취가 담긴 역사적인 공간은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곳도 있는데요.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난한 이들이 사는 아파트. 1978년부터 윤상원과 박기순, 김영철과 박관현 열사들이 세운 들불야학의 수업이 진행됐던 곳입니다. 5.18 항쟁 기간 동안에는 광주 시민들의 뉴스 갈증을 풀어준 투사회보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투쟁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서 정당성을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가장 잘 인식하셨던 것 같고, 그러나 이 낡은 아파트는 재개발지구에 포함돼 내년이면 철거될 예정입니다. 광주 정신의 기지라 할 만한 역사적 공간이지만 보존하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적지 지정도 안 돼 있는 데다 만약 지금 와서 보존 논의를 새로 시작할 경우 재개발을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사라져버리면 여기가 뭐 있었던 자리라더라. 녹두섬 쪽이 와서 여기가 있었던 자리라더라. 그걸 보고 무슨 감동이 일어나겠어요? 전태일의 고향인 대구는 더 심각합니다. 전태일 생가는 이미 오래전에 헐렸습니다. 그가 일기에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절로 묘사했던 대구 청옥고등국민학교는 오래전에 폐교돼 이제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간혹 찾아오십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전태일 열사를 기록하고 기억할 만한 아무런 어떤 표지석이라든지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황이죠. 광주는 옛 전남도청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만들면서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적지 않은 사회적, 물리적 비용을 치른 바 있습니다. 전남도청 별관 건물을 헐었다 5월 단체의 반발이 있자 최근 다시 원형대로 복원하기로 한 겁니다.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역사회의 고민과 토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두환 씨에 대한 첫 재판이 7월로 연기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전 씨 변호인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8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 기일을 7월 16일 오후 2시 30분으로 변경했습니다. 재판부는 첫 재판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할 경우 통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 씨가 요구한 재판부 이송 요청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 나지 않은 가운데 전 씨의 출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열어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시민사회는 미국의 일방적인 북미 정상회담 취소는 평화의 불씨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 해소의 시작인 북미 정상회담을 즉각 재개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성명을 내고 북미 정상회담 취소는 세계의 평화와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는 한민족과 세계인들에게 불행한 선택이라며 조속한 시일 안에 회담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광주시와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 광주버스노동조합이 협의체를 구성해 대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안으로 노동조합은 중형버스 운전원 240명을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업조합은 90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시내버스 운전원의 근로여건 개선이 조기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다음 달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좌현을 가리고 있던 지지대가 열흘 만에 모두 제거됐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인양 과정에서 선체 좌현의 받침대 역할로 설치했던 철제 지지대 33개를 지난 15일부터 오늘까지 모두 떼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직립을 맡았던 현대사무중공업은 지지대를 떼어내면서 떨어진 진흙과 일부 파편들을 정리한 뒤 다음 달 8일 현장에서 철수하고 이후 선조위 차원에서 미수습자 수색을 위한 준비 작업이 이어집니다. 전남교육감 선거에 등록한 3명의 후보들이 병역과 납세 부문에서 모두 깨끗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납세 실적에서 고석규 후보 4,868만 원, 오인성 후보 4,162만 원, 장서궁 후보가 2,354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재산은 고석규 후보가 10억 5,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오인성 후보 7억 800만 원, 장서궁 후보가 2억 9,400만 원입니다. 또 고석규, 오인성 후보는 전과가 없지만 장서궁 후보는 집시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고석규, 장서궁 후보는 육군 견장으로 오인성 후보는 하사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